동화쌤입니다. 이제 요약해서 모르는 단어 하는데 옥호정은 정자네, 그죠? 네. 옥호정은 도니까. 조선 후기 세도가인 김조순의 별서이다. 그러면 별장. 서는 집일 것 같아. 그러면 별서는 별장. 별서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도록 아름답다. 이렇게 된 거죠. 정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자, 붕당 정치의 원칙 붕괴. 그럼 붕당은 뭐냐? 붕당이 정당이에요, 정당. 그러면 정당인데 뭐에 따라서 되냐? 학파에 대해서, 스승에 따라서, 스승의 이론을 그대로 따르면 그 사람들이 붕당이 되는데, 붕당은 이렇게 됐어요.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동서가 나눴어요. 네. 동서. 얘네들이 나눴어요. 북, 남. 경상북도, 경상남도, 북인, 남해. 그 다음에 이렇게 노론, 소론이 나눴어요. 이거에 따라서 학맥에 따라서 당파가 갈렸는데 이게 이 붕당 정치를 하는데 이게 원칙이 이렇게 정당을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당 정치니까 서로 탕탕평평처럼 서로 공존하고 서로 협조할 때는 협조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는 사화 같은 걸 일으키면 한쪽을 싹쓸이로 다 몰아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전제화, 일당 독재화, 전제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한직은 소외된 양반들은 한직을 전전하면 전전은 굴른다는 거거든요. 한직은 한가한 직책, 실권이 없는 직책. 향촌에 내려가서 향반이 됐다. 향반. 향촌에 있는 양반이 향반이에요. 이걸 몰락한 양반은 잔반이라고 해요. 잔반. 향반. 이들 중 가운데 일부는 잔반. 쇠잔할 잔자야. 쇠잔할 잔. 쇠잔한 양반. 잔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군정, 삼장의 문란에서 군정, 군포에 관련된 거죠. 근데 군포를 부담시킬 때 황구 첨정 하면 어린아이와 그러면 이 황구는 누루황, 입구, 첨가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한자를 봐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의 때 군포를 먹일 때 이걸 한자로 황구첨정이라는 거예요. 군포를 먹이는 게 왕국첨정인가요? 예. 그 군포를 부여하는 거. 죽은 사람은 백골징포. 죽은 사람은 백골로 돼 있잖아요. 징수한다 포를.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한 사람으로 장정으로 첨가한다는 거예요. 황구는 그러니까 노란 입이니까 어린 애인데 걔를 장정으로 여기서 한 사람으로 그냥 해버린다고. 인원수로. 그럼 정자 아마 장정일 거야. 장정. 이건 첨가고. 그러니까 백골 징수한다 포를. 백골 징수 됐죠? 자, 문서를 작성하거나 고리대 형식으로 운영되어 그러니까 고리되는 건 환곡이 높은 이자래요. 고리대. 그러니까 이자 제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자를 1년에 몇 프로 이상을 못 받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이자가 한 달에 2%면 20%잖아요. 2할이잖아요. 20%? 그럼 1년이면 200%가 넘는 거예요. 240%잖아요. 엄청난 거예요. 높은 이자 그러니까 환곡을 백성들을 가난할 때 빌려줬다가 그냥 받고 적절하게만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추가했다는 거죠. 고리대. 자, 다음에 부유한 백성들을 토지를 겸병하여 겸에서 나란히 병자 겸병 토지를 겸병하여 한꺼번에 많은 농사를 짓는데 그러니까 이 토지과 이 토지 겸병은 겸해서 갖는다 나란히 취한다 이런 뜻이겠네. 한번 한자는 확인해 볼 테니까 별표. 요거만 조금 있다가 막판에 한자로 한번 볼게요. 겸병. 자, 그 다음에 농기구와 12번은 이제 비료 주는 법을 12번 비료 주는 법, 비료를 주는 법. 그러니까 땅을 12법을 하기 전에는 휴경지로 쉬게 했어요. 근데 이제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잡초나 이런 유기비 비료를 만들어서 넣거나 똥을 넣거나 하는 그래서 똥장수, 똥지게꾼 이렇게 있었고 밭농사에는 견종법이 널리 확전돼서 이렇게 일환과 고랑이 있잖아요. 원래 식물을 여기다만 심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도 심는 거. 이게 견종법을 좀 고랑 1항에서 심는 그래서 밭농사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만 하다가 여기까지 심으니까 소출량이 늘겠죠. 네. 그다음에 광작. 광작은 넓을 광에 지을 짝, 옮길 짝. 그러니까 규모를 넓게 경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경작지 규모가 넓을 광. 자, 여기 나오잖아요. 경작지 규모를 확대하여. 광, 넓을 광, 작. 그러니까 자작로가 소작로의 경우에 이제 경작지 규모를 한 명이 요만큼만 짓다가 많은 지역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광작을 하니까 부자가 되죠. 소출 때문에. 농민들은 부세와 고리대의 부담, 고리대는 높은 이제죠. 대다수 농민은 부세, 부가세도 아니고 이 부세는 차려서 밖에 나. 부세와 고리대의 부담, 유교적 행사, 관원성대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였다. 그럼 대다수 농민들이 짐지를 뿌는데 이게 짐지는 세금. 근데 고리대는 환곡이나 이런 거 때문에 생기죠, 그죠? 네. 경작을 하면 여러 가지 이 농민들은 양반과 다르게 군역도 지고 그죠? 네. 땅세도 내고 전세도 내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과된 세금들을 내겠죠. 근데 부세라고 나오니까 명확하게 한자로 봐야 될 것 같고 상품 작물이었을 때 도시 인구가 증가하니까 쌀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 쌀을 사고 팔았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거의 쌀을 요게 담배, 인삼 이런 거는 사고 팔았어요. 채소들은. 근데 쌀은 자기가 농사져서 거의 자기가 먹고 세금으로 내고 그 다음에 이 쌀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한테 이제 국가에서 봉급이나 이런 걸로 주고 그랬는데 쌀을 수요가 늘어나니까 쌀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쌀 대신에 다른 작곡을 먹고 쌀을 팔겠죠. 쌀의 상품화예요. 그전에도 상품을 했지만 자, 민영수공업 발달함에 따라 광물의 수요도 늘어났다. 또한 점차 부역제가 해제되면서 부역은 짐질부 인력이니까 사람들을 데려다 일시키는 거예요. 근데 17세기 중반부터는 민간에게도 세금을 받고 광산책으로 활용됐다. 그러니까 광물 수요가 늘어나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일을 해가지고 그냥 캤겠죠. 국가에서. 근데 국가에서 필요한 게 많이 늘어나니까 차라리 허가를 내주고 네가 사람들 모아서 캐라. 그 다음에 세금 줘라. 이런 식으로 바꿨겠죠. 채굴업자는 굴 파는 거고 굴로 채취하는 업자예요. 둘이 차이점이 뭐예요? 채굴업자랑 채굴도. 채굴업자, 덕대는 채굴업자, 채굴노동자, 채소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그랬으면 덕대는 뭐야? 덕대는 전문 경영이니까 돈 있는 애일 거야. 물주. 그죠? 물주가 돈이 있어 내가. 그럼 너 전문가야. 광산 전문가를. 걔가 채굴업자야. 너를 섭외를 해. 그럼 네가 노동자들을 섭외를 해. 그러면 나는 돈 되는 사람이 덕대고 채굴업자는 광산의 전문가 집단이고 거기서 단순하게 채굴하는 사람은 채굴 노동자고 채굴을 해서 캐온 걸 가지고 저기 대장간 있는 재련 노동자한테 또 줘야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편수 재련 기술 노동자, 별패, 풍구질군, 연군, 채굴 노동자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었다. 기술 별패, 풍구질군 이것도 찾아봐야겠다. 이거 진짜 처음 봤다. 근데 여기 보면 모여들어 지워져. 편수는 재련 기술 노동자고 별패, 풍구질군은 질군, 연군, 채굴 노동자들이네, 그지? 별패, 풍구질군, 연군, 별패, 풍구질군, 연군을 다 찾아봐야 되네. 거기서 쓰나 별패, 풍구질군, 연군. 채굴 노동자들의 종류들 같거든. 그치? 그러면 이렇게 땅 캐는 사람도 있고 그거를 그 안에서 끌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을 것 같거든. 이해되지? 동천별군인데, 그지? 가로치고. 자, 그 다음에 이거 기억이 안 나서 전화했는데 앞에 찾아봤다. 제가 대동법 군포는 두 필에서 한 필로 내고 땅에다가 그지? 그 군대의 포와 과정
해서 결작으로 결장리 해가지고 땅에다가 군포를 땅의 넓이에 따라서 부여하는 거지. 공인이 그러면 대동법을 시행하니까 이 상품으로 받던 거를 쌀로 받고 그죠? 배로 받고 이렇게 통일해서 받으니까 이 물건을 공공상인처럼 해가지고 니네가 사와라. 그래서 우리한테 납품해라 이렇게 하겠죠. 그 상권을 그래서 정부에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데 하는 데는 적은데 정부에서 하는 건 크니까 국가에 납품하는 상당이니까 상권을 주도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특정 물품에 대해서 이제 독점해서 이거는 내가 하는 그래서 유기전이 커진 거죠 나중에. 6개의 상점. 유기전 6개의 상점이에요. 그러면 얘는 배, 쌀, 포, 면 이렇게. 그러면 독점권을 거의 갖게 되지. 그러면 이제 큰 상인이 도구로 발전을 하는 거지. 도구가 큰 상인이. 큰 도매상. 근데 왜 시전 상인의 금난종권을 그러니까, 유기전 빼고 철폐해요? 그러니까 유기전은 큰데 이거 말고도 시장에 서가는 상인들이 있어. 그럼 허가난 상인들이 이 난전으로 막 장사하는 애들을 너 허가 받고 장사해? 하지마.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맘대로 입맘대로 한 거야. 그런데 이 유기전까지 금난전권을 안 주면 그러면 얘네들의 독점권을 안 주면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하냐고 우리는 달라고. 그래서 대표적인 유기전만 남겨놓고 나머지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막 난전을 금하지. 이것까지는 하게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럼 얘네는 더 살판난 거지, 그제? 그러니까 유기전을 제외한 시장에 있는 사진들이 금난전권을 철폐하고 그러면 이 유기전은 굵직굵직한 것만 하잖아. 짜잘한 건 그냥 일반적인 상인들이 하게 한 거지. 됐죠? 그러면 이제 전국의 장시, 시장으로 독점 상인들이 있죠? 얘네들이 상업자본가로 성장하니까 여기다만 두는 게 아니라 저 전주에도, 뭐 어디에도, 공주에도 이렇게 뭐라고? 분점들을 두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국 상업자본가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강과 마포, 송파, 이거 지역에. 송파가 뒤에 있는 송파랑 같은 건지 모르겠었어. 송파. 여기 그러니까 한강에 마포와 송파니까 한강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송파고. 근데 뒤에서 광주가 아주 달라. 달라요? 이 광주가 뭐 전라남도 광주일 수도 있고 서울 밑에 광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은진, 강경장, 덕원 이렇게 보면 교통요지라고 했잖아. 포구등지 큰 시장, 광주 송파장, 은진, 강경장, 은진, 강경 지금 강경이거든. 은진민우도 있는데 덕원 원산장, 창원 마포장, 마산포장, 광주 송파장. 요거 이 광주가 전라남도 광주가 아니라 이제 서울 밑에 있는 광주면 광주하고 근데 그 서울하고 많이 떨어졌거든. 근데 요 송파는 한강의 마포와 송파잖아. 한강이 어딨나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됐죠? 거상 거대한 상인들이고 이것도 이제 종로 7패 배우게 된지 이게 지명이니까 다 지명일 수밖에 없겠죠? 이게 고객길 있는 데고 여기 좀 떨어져 있는 것들이고 종로고 근데 잠식은 식은 먹을 식이지 잠은 침잠할 침 이게 작게 이 뭔가를 빼앗아 오는 거지. 작게 잡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잠식을 하나씩 침잠하면서 이걸 먹어가는 거니까 하나씩 뺏어가는 걸 잠식이라고 하지. 청파장도 됐죠? 이건 생각도 잘했네. 자, 포구에서는 선상, 객주, 여각 등이 활발한 상업 활동을 하였다. 그러면 포구에서 선상. 근데 뒤에 설명 나와서 이건. 이 선상은 뭐래? 선박 위에서 장사하는 거. 이거는 객주는 여관. 이것도 여각인데 요 객주하고 여각의 차이는 뭐냐면 여각은 잠만 자는 게 심하고 요 객주는 그 술 먹고 하는 그 뭐더라? 주모라우라는 그런데 그런 객주. 여각. 여기는 잠이 중심이고 여기는 밥 먹고 잠깐 머물다 가고 쉬고 가는 게 중심이고. 선상은 선박이 됐네. 객주와 여각은
물건 보관하던 매매를 중개하고 운송과 보관, 숙박금융이잖아. 네.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아. 운송을 할 때 택배 맡기는 거랑 똑같거든. 네. 여기다 맡겨놓으면 아. 보관해 놓기도 하고. 네. 숙박도 잠도 잤지 여각에서. 네. 금융은 뭐냐면 요 객주에서 아니면 여기에서 얼마를 써줬다고 천냥을 맡겨놨다 이렇게 증서를 가지고 네. 종이만 달랑달랑 가서 저쪽에서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얼마 썼다 이렇게 나중에 하잖아. 네. 그럼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서로 이 객주에서 요 객주 갈 때 서로 계산하고 그랬대. 그래서 완전 신형사유였대. 네. 조선도. 다른 데서 봤는데. 그럼 다 됐죠? 네. 자, 허생은 만금을 얻을 생각하기를 저 안성은 기호지방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대관령이 있잖아. 네. 대관령의 동쪽은 영동이야. 네. 그럼 여기는 영서야. 네. 여기는 뭐라고? 영남이야. 네. 그래서 영남이지. 영동, 영서, 영남. 그지? 여기는 호남이라고 했어, 호남. 여기는 경기지방이야. 합쳐서 기호지방이야. 아, 기호학파. 다 됐어요, 이거? 관련된 거? 네. 어? 기랑 호예요. 기, 왜 경기, 안성이 호. 기와 호예요? 호에 어우르며, 그러면 안성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있으면, 여기는 호남, 여기는 경기. 아, 그 다음에 여기서 남쪽에서 이쪽으로 올라가지. 아, 네. 그러면 이 삼남지방의 어기, 입구야. 그래서 여기만 딱 막고 있으면 여기를 꼭 통과를 해야 돼. 아, 통과를 하니까 어기면서 어우르냐. 네. 요 두 개가 다 물품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삼남의 어기라고. 네. 그럼 됐어요? 네. 자, 여기에서 보면 동전이 토산이 아닌 데다 풍속이 중국과 달라서 막히고 봉폐되어 행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토산이 아닌 데다 풍속이 중국과 달랐다. 그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누차 행하려고 하였으나 행할 수 없었다. 동전이 토산이 아닌 데다 흙의 산물인 것 같은데 이게 쇠기 때문에 광물이지. 네. 그래서 토산이 그렇게 흙의 산물 이렇게 봐야 될 건데 왜 그러냐면 종이 같은 것도 흙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이 동전 만들려면 인쇄하고 해야 되는데 토산이 아닌 데다 풍속이 중국과 달라서 막히고 방해가 되어 행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풍속이 중국과 달라서 중국은 이제 넓고 여러 가지로 해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산도 막히고 그제? 그 다음에 요거 자체 동전 쓰는 것들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네. 그래서 허적과 건대운 등이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사람들 그지? 네. 편리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상풍통보 주조했죠. 네. 그리고 돈 400문을 은 1량 값을 하여 이충하게 되었다 이렇게 됐네, 그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 토산이. 시험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됐죠? 네. 노비 문서에 등록된 자는 19만 명, 실제 신공을 거두는 수는 2만 7천 명뿐이다. 각 관청의 노비 문서에 등록된 자는 그러면 여기서 신문제에서 실제로 이렇게 노비들이 있으면 노비들을 데려다 쓰지 일하고. 네. 그러면 몸으로 공을 세우는 거나 이런 거잖아요. 네. 모두 삼명문품이었다. 어찌 그동안 태어난 자가 없냐. 그치. 그렇게 줄어버렸네, 그지? 네. 그러니까 노비들이 전부 다 뭐라고? 노비들이 평민들로 자꾸 변했다는 거지. 네. 원래 노비 문서 자체는 19만 명인데 실제로 노비로 활용하는 사람, 신공을 거두는 수는 2만 7천 명뿐이니까 일하는 자는 그러니까 신공은 몸으로 일한다 이렇게 하는 거겠네, 그죠? 왕작은 넓게 경작하는 거고 영세상인이 가난한 운영하는데 작은 그러니까 작게 운영하는 상인을 영세상인. 영세상인 반대감정 도고나 상업자본가 뭐 이런 아들겠지. 됐죠? 네.
자, 양난 이후에 정부가 재정확보에 납속책을 실시하고 이게 납속책은 뭔가 돈을 내면 신분을 바꿔주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공명척이 뭐냐면 이 이렇게 양반 증서가 있어 이렇게 공명척이. 그런 다음에 여기 빈 공간이 있어 명 이름이 비었어. 그럼 누구 이름 쓰면 위자는 뭐다. 네. 그러니까 벼슬증을 이름만 빼놓고 네. 파는 거야. 이름만. 네. 공명척 됐죠? 자, 주장과 검서관으로 기용되었다. 책 써. 검사는 관직, 검서관. 네. 얘네들 책 검사하고 책 내용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도서관이야 주장각이. 네. 도서관 관리하는 사람. 사선에 요즘으로 치면 검서관. 양인이 자 노비들은 양인으로 행사하거나 나 양인이야 이렇게 하거나 납속책으로 뭐라고 돈을 내고 평민이 되거나 군대에서 공을 세우면 전쟁에서 이기면 평민으로 풀어줘서 군공. 네. 그래야 죽을 줄 말고 싸우지. 네. 됐죠? 자, 납속을 한 자, 적을 보급한 자, 군공, 납속한 자, 작은 공이 있는 자에게는 고신이나 면천, 면역의 첩을 주었다. 그러면 이게 신하가 되는 게 고신일 텐데, 고신 화살표 쳐놓고 고신이나 면천은 천하는 걸 면해주는 거야. 그 노비를 면한 게 면천됐다고 그러는 거야. 면역은 일을 안 하게 해주는 거야. 노비들 막 잡혀가지고 막 하잖아, 그지? 면역. 첩은 첩지 해가지고 뭐 증명서 이런 거겠지. 고신, 면천의 첩, 요거까지 면천하 면역은 일 못, 노비들 맨날 잡혀가지고 일하고 그러는데 면천, 고신. 그럼 자유롭게 해줘도 노비야. 네. 근데 일해가지고 세금 내고 뭐 하겠지, 그러겠지, 그치? 정부는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의 돈, 입출을 재정이라 그러지. 위기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홍층을 새롭게 부자가 된 농민들을 활용했는데 납속하면 또 돈 내. 그러면 뭐라고? 농민에서 뭐라고? 양반업 시켜주면 되지. 네. 향직, 고향에 있는 직책을 매매하는 거야. 시골에 있는 관직, 작은 거.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분홍층 역시 관권을 이용하여 그러면 관권은 이게 관직이지 향직도. 그 관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향촌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구향들의 옛날 향들의 이익을 대면했던 그 구향은 옛날에 있는 양반들이겠지. 향촌의 향반. 네. 향회는 그러면 양반 모임 향회가 있겠지. 네. 수령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문기구로 변했다. 왜? 그 해야 되잖아. 왜? 얘네들이 이제 돈 내가지고 관직 사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돈을 계속 빨아먹는 직책으로 사용하는 거지. 정부에서도. 됐죠? 네. 국가 권력은 향촌에 대한 영향을 한참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옛날에 있던 사람들 말고 새롭게 얘를 관직을 주고 걔네들한테 돈 니네 후원금 좀 내. 그러면서 계속 하고 얘네는 후원금 내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 치고 살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권의 강화는 세도 정치 아래서 수령과 향리의 농민 수탈. 그럼 수령은 이게 돈을 걷어서 누가 내? 수령이 내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향반들은 뭐라고? 수령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 돈을 얼마를 바쳐야 되는지가 결정되겠지. 네. 그러면 그 돈을 걷는 애가 누구야? 고향에 있는 관리, 이방, 호방, 예방이는 네. 얘네들이겠지, 그치? 네. 얘네들이 농민 수탈을 하겠지. 네. 다 됐어요? 네. 자, 요게 뭐야?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이라고 거짓을 올리고 면역하거나 유학하면 공부하고 있는 애예요. 백성들이 군역을 피하고자 간사한 아전, 임장, 호적을 담당하는 하급 임시직과 한통속이 되어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유지하여 유학이라고 거짓을 올리고 면역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양반을 행사했다. 양반은 세금 안 내니까. 네. 유학은 학문을 하고 있어. 그럼 학생이거든. 네. 학생. 그러면 지방 쓸 때 학생 부군 신위 이렇게 쓰잖아. 네.
그럼 학생이 성균관 입학하든지 과거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양반이잖아. 네. 아니면 유학 이러면 유학 양반이라고 거짓말을 올리고 네. 이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 자, 보성군과 교파와 약파가 있다. 보성군에는 그래서 교파는 향교에 다니는 자들이고 향교니까 교파. 향교가 시골에 있는 학교예요? 이 도시마다 맞아. 도시마다 유학을 공부하는 그 쪼만한 그 학교라고 치면 돼. 네. 그 향교에서 공부 제일 처음엔 천장 같은 거는 서당에서 공부해 동네. 네. 서당에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뛰면 향교에 입학해. 그러면 이제 중치들이야. 그럼 그때부터 유생이라 그래. 그러면 향교에 입학하면 거기서 또 시험을 봐, 과거를 봐가지고 네. 첫 번째 합격하면 예를 들어서 초시, 그 다음에 중시, 마지막에 3차 시험까지 보거든. 네. 한 번 초시하면 김초시 뭐 이런 거 들어봤지? 초시. 네. 두 번째 합격하면 진사, 최진사 때 이런 거 들어봤지? 네. 그 진사. 네. 세 번째 합격해서 나중에 서울에 있는 성균관에 입학해야 돼. 네. 거기서 입학해서 공부하다가 세 번째 합격해야 거기서 뭐 20 몇 명 중에서 1등 안에가 장원. 그래서 급제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향교에서 공부하는 애는 향파고 약파는 향약을 주관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향약은 뭐야? 양반들이 평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라고? 양반들이 평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 응? 관리하기 위해서 향약 교향의 규약을 만들어. 네. 그게 덕업상권, 과실상교 이런 거야. 네. 근데 둘이 왜 싸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이 향교에 있는 거는 뭐라고? 공부 새로 하는 여자들이고, 네. 그러면 향약은 뭐라고? 백성들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 관리하는 네. 그런 직책이야. 네. 그러면서 향교 말고 향약 해가지고 백성들을 관리하는 직책도 있고, 뭐 성관농 아이야 성관농 정좌수 왔다 하라 이렇게 했을 때 권농이라는 직책도 있고 농사 권하는 그냥 교양에 있는 직책이에요. 어쨌든 향약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지. 네. 그럼 서로 티격태격했다고. 그럼 향교는 거라고 그냥 거의 지방 양반이겠지. 그럼 향약도 지방 양반인데 향교는 이렇게 공부하다가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아마 과거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중심으로 하겠지. 향약하는 사람들은 지방 중. 완전히 지방 중심으로 평민들하고 얽혀 있겠잖아. 네. 이해돼? 네. 분홍은 부자 농민인데 경영으로 사업형 분홍이에요. 경영. 지주, 땅 주인이나 사업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상품 작물을 재배하죠. 새로운 농법을 이용하죠. 네. 큰 이익을 얻는 거지. 그래요? 여전제, 정여전제. 이후 정전제는 현실에 맞게 실사를 주장하다. 이후 정전제. 그러면 여전제하고 정전제인데 정전제 설명을 어떻게 했어? 네. 이것도 찾아봐야지. 그러면 정약용, 여전제하고 정전제, 그죠? 토지제도에서 자, 부국강명 이용한다. 후에 두텁게 한다. 생활을. 두터울 후 생활생, 이용 후생. 됐어요? 유통경제, 유통은 상품 유통하면서 흐를 유자야. 통하고. 네. 그러니까 상품을 날르면서 택배도 유통경제고 슈퍼도 유통경제. 중간상인도 유통경제예요. 자, 상공업 발달하면 유통경제 필요성, 상품 유통이 잘 될수록 부자가 되죠? 네. 이건 이제 상업화들. 네. 얘네들은 말고 농업화들. 네. 그건 아니에요. 잘못 쳤어요. 자, 1789년에 초기에 문신에 임명되어 정조의 개혁 정치에 참여했다. 그것도 찾아봐야 되는데 이 초계 문신제 유명한 건데 깜빡하는 거네. 선박건조. 선박은 건조 왜 건조냐면 나무를 잘라서 만들면 말리면서 이렇게 건축하는 것처럼 만든 거야. 선박건조. 정조의 사도세자. 이게 정조 아들인데 이게 뒤지에 누워서 죽였잖아. 사도세자. 세자 이름이 사도세자.
능행에 기여하고 능행에 기여하고 배다리를 건설한 정조의 사도세자 능행에 기여하고. 사도세자가 정조 아빠 아니에요? 그러네. 영종도 때니까 그지. 사도세자 능행에 그러면 능행은 그 능에 가는데 능으로 가는데 무덤으로 가는 거. 배다리를 건설해서 그쪽으로 건너갔다고. 네. 정약공랑 똑같게. 그러니까 다리가 없으니까 배를 쭉 놓고 그 위에 주르륵 다리를 넣었죠. 임시 다리를. 네. 됐죠? 우리 강역 강토 지역 있는 곳이에요. 강역. 강토 지역. 강과 토 지역. 인문지리 이중하는 인문지리의 창조는 지리선대 이렇게 땅만 되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돼서 여기에 누가 살고 뭐가 살기 좋고 그래서 자연환경 인물 풍속 물산 이런 걸 쓰는 게 인문지리. 네. 됐어요? 네. 인문지리.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이 있지. 네. 이 집이 생활에 맞춰서 재산을 계산해야지. 네. 토지 몇 부 크기야 그냥. 네. 1호에 영업전으로 한다. 그러면 토지 몇 한 집에 이 정도 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영업전으로 만드는 거야. 네. 그러나 땅이 많은 자는 빼앗아 줄이지 않고, 그지? 미치지 못하는 자도 더 주지 않고, 모자라는 사람 더 주지 않고, 많은 자는 줄지가 않잖아. 네. 재산이 있으면 계속 재산이 늘잖아. 네. 모르는 사람 더 주지 않잖아. 네. 돈이 있어 사고자 하도 많은 사람이 땅 팔겠어? 안 팔지. 네. 그러니까 천벽결이라도 허락해주고 비록 그러니까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게 천백결도 이게 평수가 모여가지고 되는 땅에 다니거든. 땅이 많아서 팔고자 하는 자는 다만 영업전 및 몇 부 이외에는 허락한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익이 농업 중심이잖아. 네. 그러면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춰서 재산을 계산해서 토지 몇 부 1호를 영업전으로 한다. 그럼 영업전이라고 딱 정해졌지. 네. 그거 외는 팔아도 되게. 아. 영업전 몇 부에는 이렇게 매매를 허락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러나 땅이 많은 자는 빼앗아 줄지도 않지. 네. 없는 자는 더 없지. 네. 그 돈이 사고자 하는 자는 살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영업전 몇 개 빼놓고는 그냥 사고 팔게 해줘야 된다고. 네. 됐어요? 네. 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토지를 갖는 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자유전이라 그래. 옛날에 현대에도 그랬어. 지금도 농사 짓는 사람 농지 원부가 있어야 땅을 살 수 있어. 농사 짓는 증명서가 있어야. 네. 안 그러면 네가 부자지. 네. 그러면 농민들한테 땅을 다 사버려. 아. 그럼 세 줘버려. 네. 아. 이해됐어요? 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토지를 갖게 하고 짓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못 갖게 해야 된다. 네. 농토를. 네. 됐어요? 네. 농토 농사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자, 백성 사이에 마예열의 명치 부위에 여기에 명치는 요 같습니다. 여기 밑에 부위의 감실에 비결이 들어있다. 그럼 감실은 여기 안에 이렇게 조만한 이렇게 석실처럼 만들고 거기에 비결이 들어있다. 그것이 나오면 한양이 망한다. 이해돼요? 네. 이 명치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데 그 비결이 바깥으로 나온대. 근데 여기 표가 하나도 안 나지? 네. 됐어요? 네. 자, 여기서 뭐 이로 인해 갇혀서 도둑놈이 끌어나 크게 늘어나 지방의 토착 호족, 아, 부자 상인을 공격하고. 자, 백성 사이에는 말기 세상의 도래와 변란을 예언하고 임진의 변란, 사변 이런 거 난리. 도래가 뭐예요? 도래. 말세가 도래한다, 온다. 말씀. 도착해서 온다. 네. 이제 말세다. 네. 말기가 말세다. 네. 변란이 온다. 정감로. 금서가 금지하는 책. 금서. 내세 다음 세상에 영원히 산대. 내세가 다음 세상이에요. 지금 말고. 네. 내세 다음에 태어나는 세상. 네. 천주교를 사악한 종교. 사대부 집안의 신주는 천주교에서 금하는 것으로 신주단지 해가지고 귀신을 모시는 이렇게 써있어 그림 써있는 거 있지?
귀신이 여기 앉는 자리. 신주. 여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지. 네. 이렇게 신주. 자, 우리나라 남쪽 지방, 삼남 지방. 자, 유불도를 바탕으로 주문과 주문장 이렇게 해도 돼요. 주문과 부적인데 주문은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거고 부적은 그림이고. 동학은 한올림, 하나님 이게 똑같아. 천재님. 한올림, 하느님, 하나님. 됐어요? 시천주는 천주와 모시는 시천주와 그럼 한올림을 모시는 시천주와 사람이 곧 하늘은 인내천. 그죠? 하늘이 주인이라는 거지. 주인을 모신다 이런 거잖아요. 됐어요? 동학 마음속에 하느님을 모신다가 시천주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천주를 모신다. 한올림. 됐어요? 자, 끝났어요? 가난한 농민이 농민. 아정이 향리를 아정해요. 아는 버금하고 뭐 관직에 있는 사람 아정. 향리를 양반 지주의 집을 불살랐다. 건의한 양전실시. 그럼 밭전을 선량하게 하니까 개가 나는 거야. 양전 사업. 관청의 비용을 충당한다. 이렇게 관청의 비용을 댄다. 사용하는데 쓴다. 이렇게. 이거랑 뭐가 달라요? 관청의 경비를 조달하는 조달 이게 충당한 거는 조선 후기 관청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돈이나 곡식을 거두어 보관하는 창고. 그러면 이거는 벌충. 응? 이렇게 모자라면 빼오고 그리고 남으면 이제 넣어놓고 하는 거고. 그러면 조달한다는 조달창은 뭐냐면 필요한 것들을 사다가 이렇게 대주는 거거든. 그럼 경비를 조달하는 재원으로 그러면 이거를 충당한다, 조달한다. 그럼 이거는 충당한다는 그걸 있는 거를 이렇게 충족해서 썼든지 빼든지 있는 거를 사용하는 거고 조달은 어떤 걸 갖다 계속 줘야 돼. 이런 뉘앙스야. 됐어요? 자, 경문을 띄우니 관서지방. 그죠? 대관령 서쪽. 지방이요. 평서대원수. 그럼 서쪽을 평평하게 한 대원수는 급히 경문을 띄우니 관서의 부로사제, 부자 노인과 아들 자자 형제, 공사천민, 공인, 사인, 천민들은 모두 이 경문을 들으라. 무릇 관서는 성인 기자의 예터여. 기자조선 알지? 기자조선, 단군조선. 그 기자야. 기자도 성인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기자조선 했을 때 이 기자도 상추 틀었다고 나오거든. 독서책에. 기자는 조선 사람 동이족이라고. 기자의 예터요 단군시조 옛 근거라고 됐어요. 자, 그러나 조정에는 관서를 버림이 분토와 닮았다. 이게 똥분자거든. 땅과 다름없다. 똥을 뿌린 땅과 다름없다. 됐죠? 봉건사회는 신분사회, 왕과 신하가 있는 사회. 구체적인 이야기를 창과 사설로. 창은 노래야, 노래. 사설은 이야기야. 그걸 합쳐서 판소리야. 이해지? 창은 노래를 부르다가 그 다음에 이거 설명을 하고 막 말을 하잖아. 그치? 이해됐죠?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잖아. 판소리. 산대놀이는 민중오락으로 정착하여 이게 산대놀이 광대처럼 하는 놀이인데 이것도 찾아봐야지. 이게 산대놀이, 별산대놀이, 뭐 이렇게 탈춤. 산대놀이는 지방 포구 등으로 주로 사람들의 공연. 그러니까 이제 광대들이 이렇게 뭐 이 줄도 타고 하면서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놀이인데 산대놀이. 근데 백자가 왜 문방구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제 문방구가 뭐야? 그냥 붓 이런 거 아니에요? 붓도 그렇고 필기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게 뭐더라? 물 따를 때, 먹 따를 때 이런 것도 백자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관상용으로 놓기도 하고 생활용품인데 문방구가 이렇게 공부하는 책상 위에 이렇게 백자로 예쁜 거 하나를 딱 놓으면 관상용으로 놓으면 문방구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종래는 옛날부터 있었던 가곡, 노래. 가곡은 알지? 그냥 현재도 가곡이지. 그렇죠? 고증학은 옛날 걸 증명하는 학문. 옛날 거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학문. 금속학은 돌, 비석 이런 데 있는 글자를 연구하는 학문. 잘했어요? 자, 뭐뭐 찾아야죠? 겸병하고 부세. 둘 이상의 것을 한데 겹친 이거 같지, 그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겸병. 합쳐서 점점 늘려간다는 거니까. 이해됐죠? 고려말 겸병과 탈점, 사전의 확대, 그죠? 둘 이상의 것을 한데 합쳐가지고 겸해서 병합해버리는 거. 그럼 토지가 커졌다. 또 뭐였죠? 부세. 학사전. 세금을 매겨 부과하는 일도 쪽도밖에 없네. 그치? 부민에게 부과하는 세금도 부세네. 일정 정도의 부에서 살되 아직 나쁘지 않은 세금. 담세, 조세. 부세가 그냥 담세네, 그냥. 세금 내는 거, 담세, 부세. 세금을 부과하다, 맞죠? 부담하다, 이런 말도 쓰죠. 세금을 부담하다. 그럴 때 부세, 담세, 부담. 이해됐죠? 또 뭐 있죠? 풍구, 질군, 별패, 연군. 아, 이거 별게 다 있네. 풍구, 질군, 별패, 또? 연군. 한꺼번에 나올 것 같죠? 안 나오나? 그러면 뭘로 해야 되지? 이거를 지식백과가 해야 되나? 이렇게 적는 게 낫겠다, 그치? 재련노동자, 별패, 풍구질군 이렇게만 나오네? 별패, 풍구질군, 연군, 체걸노동자 여기 있네. 편수는 재료는 별패, 풍구질군, 연군, 광군, 체걸노동자 이렇게만 나오네. 엄청 어렵네 이거. 연군은 체걸노동자, 별패는 풍구질군. 왜 이걸 분할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안 나오냐? 하나씩? 별패가 풍구질군이야? 소모이군, 방아질, 풍구질군.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풍구질꾼이네. 풍구질꾼이 이거 하려면 바람을 계속 밀어넣어야 되거든. 대장간에다가. 그런 다음에 때리고 그래서 풍구질꾼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별패는 뭐야, 별패.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 그지? 시위패, 별도로 조직하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그지? 뭘로 봐야 되지? 조선 초기 시위패 이거 아닌데, 그치? 이건 시위권이잖아, 별패. 또 뭐 있지? 연군. 이게 찾을 수가 없겠네, 곡사. 뭐라고 쳐야 될까? 풍구, 질군, 별패, 연군. 이 세 개가 연달아 나왔지, 그치? 네. 부세제도, 광해, 균역법, 제동법, 그치? 견종법, 잉여생산, 관영민양, 설점수세도 많이 나오지. 점포 내준 거지. 별장제, 객주, 여각은 위탁 숙박금융이고, 이건 술 먹고, 그지?
네. 위탁 속박하면 여기네. 도매고 거간군 중개군. 소청 정석 객부를 했고 서당했고 정감 나갔고 오진지 면세전 여기도 안 나오고 선무국난세 여기 있네. 별장제 이거 뭐야? 소조 별장 부모 점장 연군 관상노동자가 그냥 연군이네. 여기 있네. 광군 혈주 성형주 현수 별패는 풍부질뿐이네 그냥. 그러면 여기서부터 채굴업주 채굴노동자 재련업주 재련농사 풍부질뿐 명확하게 안 나와요. 풍부질뿐이 뭔지 그치? 네. 연구는 광산노동자, 별패 풍부질뿐. 분업하는데 요것도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네. 현수도 됐고 성형주는 재련업사. 성형을 만든다. 채굴한다. 광군. 연군, 별패, 풍부질뿐 이렇게 됐네. 네. 그럼 광산노동자, 풍부질뿐은 별패다 이렇게. 네. 근데 풍부질뿐, 별패만 더 자세히 봐야지, 그지? 네. 이거밖에 안 나오네, 그지? 네. 이거 아까 이거 봤나? 특별한 게 없어. 이거 똑같은 거 띄워졌네. 네. 일단 이렇게 해야 된다, 그치? 네. 또 이건 광산 노동자, 그죠? 네. 얘도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그지? 근데 이게 별패 풍부질뿐이 얘가 짐 지고 가는 건가? 얘는 광산 노동자. 또 뭐 있죠? 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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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천도 나오고 그랬죠? 면천, 고신 이렇게 같이 쳐야 되겠죠? 고신이나 면천, 면역의 첩 이렇게만 나오네. 한자로 나오면 좀 더 편할 텐데. 오픈 맥거. 고신. 이거 뭘로 봐야 되려나? 학사전 한번 나올라나? 고신? 신분이 높은 사람은 아니겠지. 고문, 직첩, 조종에서는 임명장 이거 같은데. 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독한 신하도 아니고 이거 같이 고신, 네. 직첩, 조종에서는 벼슬아치 임명장. 그 공을 세우면 네. 고신에서 벼슬을 줬다. 뭐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지. 고문도 아닐 테죠. 네. 고문도 많이 쓰이는데 높은 신분은 아닐 테고 요거겠지. 네. 고신. 또 뭐 있죠? 정전제. 정전제, 초계문신제. 정전제 밭점자로 만드는 건데 통일신라 아니고 그죠? 장정에 일정한 토지를 주는 제도 정전제, 통일신라 때 밭점자 모양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농사 짓는 거거든. 그 가운데는 네. 공동으로 은 때부터 시작했는데 정전법 은나라 때부터 구획 이렇게 9개로 나눴어요. 이렇게. 네. 그 가운데는 같이 세금으로 공동으로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네. 됐어요? 네. 정전제하고 또 뭐 있죠? 초계문신. 이거 저번에도 사놨는데. 어이구,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한 번에 해야 되네.
초계 문신 요거네. 초계하다, 계몽하다, 문신 이런 뜻인데 규장각에 소속돼서 재교육 과정을 밟던 연소, 네. 나이 어린, 초대해서 교육하는 문신들. 네. 그러니까 규장각에다가 불러가지고 문신들을 가서 왕이 그 뭐더라 자기 편 신하를 만드는 거지.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대화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똑똑한 애들 뽑아다가 쓰고 그랬겠네, 그지? 네. 그래서 초계 문신 하니까 미리 영재 교육 시키는 거네. 네. 뜻이에요? 네. 그래서 재교육 시키고 학문하고 그러니까 어리니까 조금 더 교육 시키는 거네. 네. 야, 많이 됐다. 야. 40세가 되면 졸업시킨대. 그러니까 늙기 전에는 어린애라는 거지. 네. 그럼 다 됐어요? 네.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다 했나요? 아, 산대놀이. 아, 산대놀이 하나 더 찾아야 돼. 정확하지 않으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 네. 그러니까 찾아보는 거야. 이것도 산대놀이. 가면극이네, 가면극. 산대놀이 등의 산대놀이가 있었다고 한다. 양주 별산대놀이, 송파 산대놀이, 태계 원산대놀이, 산대희. 한자말 산대. 산의 무대에서 연극한다 이런 뜻인데 가면극으로 이렇게 이거 봐. 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해되죠? 네. 아? 이렇게 노는 이런 거를 연희 장면 산대놀이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면극 그죠? 네.